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매주 주말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고진감래라고 그 고생만 잘 견디면 공법 정말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양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큰 빛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 꾸준히 참고 가시면 돼요. 오늘은 도시정비법이죠. 6개 나오는데 적어도 서너 개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주 초보적인 문제인데, 우리 공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허가, 정비구역 안에 허가 대상 나오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요거 제가 이제 별은 안 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문제 다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중무게 벌채, 공유수용 매립, 물건 쌓는 건 다 허가 대상인데, 자,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정도까지야 내겠습니까만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 정비구역 안에 허가를 받으라. 허가 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 받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건축물 건축 등 속에는 건축물, 물론 가설 건축물 포함하고 건축할 때, 용도 변경할 때, 자, 대수선 없잖아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 건물 짓는 거예요. 따라서 대수선은 허가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수십 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대수선은 일단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수선도 허가 대상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수선이 없거든. 보통 제가 신경 안 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는 대수선은 허가 대상 아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대수선도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그 다음 공작물 설치, 형질의 변경, 토수계 채취, 그 다음 토지의 분할. 자, 여기서도 합병. 자,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물건 쌓아놓을 때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받는다. 자, 물건의 적치,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 쌓아놓을 때 1개월 이상 허가. 3주간, 2주간, 14일 쌓아놓는다.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벌채식재. 자, 허가를 받으면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요거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냐 안 하냐는 걸 알고 있냐는 문제니까 조금 이제 세밀하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실제 시험은 내진 않겠습니다만 살짝 구분해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걸 쭉 이제 이건 거의 나온다고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막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환지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하는 방식을 할 때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는데요. 이때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이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적되면,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다 풀어볼 겁니다. 아마 그런 기출문제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500문제를 넘게 풀어볼 텐데, 공법만 어마무시한 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꾸준히만 따라가서 모아놓으면 엄청난 문제 된다는 거.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자, 관리처분계획, 옳은 것은, 이제 이 뒤로 가면 또 어렵거든. 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조합이, 자, 만들어서 설립 인가받고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 운수 등 찾아가서. 물론 사업시행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공람시키고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한다. 이런 날짜 외워야 되거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120일 내에 잘 보셔야 돼요. 분양 신청하라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해 줘야 돼요. 이제 전자칠판이라 아마 이렇게 써지는데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진 날부터 120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해서 분양 신청을 받아야 그리고 받아야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에서부터 120일 이내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120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분양 신청 기간을 주고 그리고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 신청이 다 끝나면 그때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시장 운수 등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게 됐고, 그 다음 철거 후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한다는 건 본말이 바뀌었죠.
관리처분 계획을 다 수립해서 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법적으로 이주는 했지만 안 받았다.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사유가 있으면 미리 철거할 수는 있죠. 이건 말이 안 되고.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조합들의 분담 규모 시기가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분양 설계 들어가고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 들어가고 해서 관리처분 계획 내용 정도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이 위치하지 않는 저 지방에 재건축할 때는 하나 이상 주택 소유하면 하나 이상 주택 가진 수만큼 줄 수 있죠. 자, 여러분,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저 지방의 재건축은 가진 수만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국가지자체 LH 등에 줄 때도.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는 재건축은 최대 3개까지. 그래서 이건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세주택.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남은 5개월, 6개월 정도 바짝 해서 자격증 따서 say goodby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은 더 발전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학교당과 함께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